국회에서 외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탄핵의 밤, 뭐 이런 이름의 행사가 최근 열렸죠. 이걸 놓고 여야 공방 치열하게 좀 벌어졌거든요. 우선 그 행사가 무엇인지, 거기에서 무슨 얘기들이 있었던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산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은 답답했었지. 윤석열 정권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탄핵시키는데 저희들도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고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어디 뭐 밖에 어떤 거리의 집회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아니면 어디 공연장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국회 안에서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국회 안에서 열린 어떤 행사에서요. 자, 그러자 여당 강하게 반발하면서 비판합니다. 들어보시죠. 주말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탄핵 집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행진 도중 연막탄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단체가 바로 이곳 국회에서 그런 류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을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회의 권위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품위를 훼손하는 이런 일체의 행동을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치 상황에서 자신들이 주도해서 앞으로 탄핵을 이끌어보자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사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 시각을 돌리고 또 조금이라도 늦춰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지난주 후반부에 열렸던 국회에서 열렸던 이른바 탄핵의 밤 행사. 아까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게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 할 수 있는 종류의 행사는 아니죠.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이것은 국기문란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임기 5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최후의 수단이고 대단히 큰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없으면은 탄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탄핵을 하겠다. 저 행사에서 무슨 뭐 올해 안에 탄핵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직 야당 국회의원이 대관을 해줘서 국회의원 회관에서 저는 행사가 열렸다는 그렇죠. 거예요. 국회에서 어떤 행사가 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신청도 해주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강득구원이 저것을 대관해주고 가서 저렇게 인사말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것을 명백히 사과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강득구원은 지금 잘했다고 뻔뻔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강득구원 개인의 문제겠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공공연하게 아버지라고 불려왔고 또 일극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것이 이재명 대표의 의사에 반해서 저런 행사를 주선을 해놓고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뻔뻔하게 버티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저것이 정말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무관하다면 민주당은 이제 강득구원을 당장 제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탄핵연대라고 하는 그 단체도 바로 해체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맞겠죠.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 어떻게든 무죄를 받을 방법은 없으니 저렇게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뭔가 그 탄핵 빌드업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는 논란처럼 비춰졌거든요. 국회에서 저런 행사가 열렸고 여당에서 강력한 문제 제기와 함께 비판을 하는 상황이 쭉 이어졌으니까요. 오늘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입장은 개인이 진행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걸 들어서 제명하라 요구하는 것은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당의 전체적인 당론 그리고 현재 당의 스탠스와는 좀 거리가 있다. 이 말씀을 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동학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탄핵의 밤 행사, 그 행사 자체,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주장들, 뭐 탄핵 얘기 이런 거잖아요. 이게 민주당의 스탠스란 표현을 썼거든요. 민주당의 입장과 좀 거리가 있다. 그거는 말씀드린다. 민주당도 지금 살짝 부담을 좀 느끼는 겁니까? 저 모습에 대해서? 탄핵과 관련돼서요, 공공연하게 뭐 여러 차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거나 혹은 시민단체들이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언론 보도로 많이 나오는 사실은 있지만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논의한 적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이 주최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 스탠스가 그런 거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은 곤란하죠. 왜냐하면 민주당도 정말 탄핵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떤 태도 변화나 정책의 변화, 기조 변화 이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질 않고 있고요. 심지어 자당의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민심을 얻어서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나는 다른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당은 끔찍도 안 하고 대통령 편만 딱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병대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유린은 사실 여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서 야당을 비판하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은 제가 이해하겠으나,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집권했다면 예. 적어도 그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정치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검찰을 동원한 사법 권력, 그다음에 권익위가 망가지고 감사원이 망가지고 예. 김건희 여사 건 앞으로 가면은 제대로 된 어떤 국정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고요. 특히나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물려서 지금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대통령 지금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일각에서 민주당 일각의 의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이런 판을 까는 것, 이런 것들은 또 일정 부분의 그 국민들의 어떤 의사들을 소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이번에 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분위기는 그런 건 알겠지만, 그러나 당론, 거의 당 이른바 민주당에서 나온 표현이요. 당의 스탠스는 탄핵의 방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씀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당에서 나온 반응 있잖아요. 아까 탄핵의 밤이라 했잖아요. 행사가.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구속의 밤 열어야 된다. 아, 이렇게 탄핵의 밤, 구속의 밤. 맞불을 놓자.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의 얘기네요. 우리도 이재명 구속의 밤 열어야 할 듯. 이런 반응까지 나와서 약간 비판적 입장인데요. 자, 민주당은 일단 선을 좀 그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뭐 관여한 거지. 그리고 이건 당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 행사가 있었던 그 다음 날 야외에서 열린 집회가 하나 있었죠. 그것 좀 보겠습니다. 수음과 함께 밤의 사나 조직들이 후권에 맞서 싸우고 있는 정당 발언 순서입니다. 독재자 이승만을 추앙하더니 이승만이 세운 45번 거부권 기록을 새로 쓰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혁준 변호사. 네. 지금 방금 보는 거는 이제 정권 퇴진 집회예요. 근데 여기 박찬대 민주당 내대표가 참여를 해서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제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봤는데 이제는 심지어 옛날에 무슨 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차도 팔고 모두 팔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는 대통령 탄핵의 밤까지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민주당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로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예. 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안 합니까? 민주당 탄핵 소추안 발의할 수 있거든요. 그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 발의합니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렇게 이렇게 말 많이 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이렇게 막 짖어도 그래도 그냥 한번 싹 감느냐고 꼬리 빡 내리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뭐 탄핵해야 된다, 뭐 대통령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백날 이야기해봤자 뭘 보면 아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10월 17일 다음 달 17일에 3명이 퇴임을 해요. 누가 퇴임을 하느냐?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에서 선출이 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헌법재판관을 민주당이든 조국당이든 빨리빨리 임명을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빨리 기능을 갖다 하게 한다. 그러면 저는 저 말 믿겠어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질질질 끈다. 그러면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들 그 헌법재판관 6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무엇보다도 과연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그 3명 중에 1명이라도 제가 그 제대로 선출을 하는지 그것부터 보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란 교수님,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탄핵의 밤 행사를 본인이 주선을 한 거예요. 사실상 국회에서 열렸어야 되니까 거기에 관여를 했고, 그리고 원내대표는 퇴진 집회, 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해서 저렇게 비판적인 입장인데 지금 정신 변호사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걸 민주당은 탄핵소추 발의해라. 왜 안 하는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탄핵소추를 발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엄중한 정치적 행위인데 최소한 탄핵 절차를 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예. 명백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의 일련의 행위 자체가 자 탄핵이라는 게 어떻게 탄핵을 얘기하는 게 반헌법적 절차입니까? 명백한 이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명백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있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있는 거고요. 또 나아가서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탄핵이 추진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예. 결국은 국회의원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이 거기에 동조하고 가세할 때만이 탄핵이 추진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시민단체라든가 다양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얼마 전에 국회의원회관에 있었던 단순히 시민단체 행사를 대관해 주는 것, 다리를 놔주는 것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국기문란 이렇게 몰아갈 사안은 아니다. 자, 극단적인 예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 구속의 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속의 밤 행사를 국회에 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는 정치적 부담,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국민들이 과연 박수 쳐주면서 예. 지지해 주느냐. 저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자, 그러나 박찬대 대표가 예를 들면 시민단체 집회에 원내대표 자격으로 나가서 탄핵의 어쨌든 그 의미라든가 이런 걸 동조하고 본인이 강조하는 것들은 이게 당 차원의 원내대표라고 하는 직책이라는 것이 있고 예. 정치적 무게가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당이 지금 뭔가 앞서 조승래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탄핵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당의 스탠스를 좀 적절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과연 당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의원들의 개별 활동으로 그냥 맡겨놓고 이것이 지금 정리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란 자리는 사실은 당내 이른바 넘버 2 자리인데 퇴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이건 좀 약간 다른 차원일 수 있겠네요,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기회만 되면 한참 전부터 탄핵 얘기를 꺼냈던 분이 있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거든요. 지금 재보궐선거 때문에 지금 뭐 호남 지역, 그다음에 부산 뭐 이런 데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요즘에. 근데 갑자기 다방을 하나를 문을 연다 그래요. 이게 푸드트럭 형태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다방 이름이 꾹다방이라고 합니다. 꾹다방은 조국의 그 국을 아마 따온 것 같은데 꾹다방인데 지금 보시면 조국 대표 사진 밑에 보면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내일부터 뭐 내일하고 모레 각각의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이 푸드트럭을 오픈한다. 그래서 커피 등등을 판다는데 여기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탄핵의 밤 이어 탄핵 커피까지 한술 더 뜨는 조국 물음표입니다. 근데 꾹다방 메뉴가요. 보세요. 이게 뭡니까? 마시면 무조건 탄핵 커피 아메리카노. 이름이 깁니다. 메뉴가요. 그리고 다음은 탄핵 커피를 꾸기가 타면 달달 커피. 공통점은 탄핵 커피라는 메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송영우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탄핵 커피를 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오죽 지금 그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자기 당 후보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저런 걸로 선거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 기초단체장 선거는 결국 시장이든 군수든 구청장이 됐든 결국 자기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면은 그 후보가 얼마나 자질이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에 관해서 지금 조국 혁신당 후보들은 변변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지금 뭐 전남 영광군수 선거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럼 100만 원 받고 20만 원 더 120만 원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뭐 65세 이상 노인분들께는 간병비로 150만 원을 더 준다고 뭐 그렇게도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퍼주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경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런 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정치를 어디까지 희화화시키고 퇴행시켜야 될지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 정기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조국 대표는 저 커피 이제 꾹다방 운영을 위해서 뭐 검사도 받았다 그래요. 여기 보면 뭐 본인이 이제 그걸 아마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 그것까지 받았다는 걸 또 공지도 하고 그랬어요. 보건증 사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정치를 좀 저렇게 소프트하게 접근하는 측면도 있어 보여요. 뭐 국다방 이름에 국자를 가져왔고 예. 또 조국의 어떤 상징성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번 선거 결과에 좀 유의미한 결과를 한번 끌어보자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또 조국 혁신당은 초기에 혁신당이 좀 기세를 올리면서 뭔가 민주당이 좀 긴장하는 분위기였어요. 다시 또 이게 약간은 또 역전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러다 보니 조국 대표가 직접 나서서 뭐 선명성, 우리가 더 선명성이 있다. 탄핵에 관한 한 우리가 더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어떤 정치적 행위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 지방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입니다. 여기에 호남에 내려가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저렇게 말 그대로 피 튀기는 경쟁을 하는 것이 지지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보다는 지금 부산 금정의 취약 지역 같은 데 가서 좀 더 이 지금 정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속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라든가 라는 좀 뭔가 포지티브한 선거로 그 결과를 끌어낼 때 예. 저는 야권 지지자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 그런데 안방에 가서 저렇게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오히려 볼썽사납게 볼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꾹다방인데 커피 메뉴가 탄핵 커피예요. 근데 앞에다 무슨 탄핵 커피. 뭐 조국 대표가 직접 그거를 서비스 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보건증도 받았다. 뭐 이런 것까지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 전해드렸고요.